안녕하세요. 성백서 행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지보상 협의 단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 꼭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탄 내용을 간략하게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보상의 손실보상은 협상이 아니고 협의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이다. 이런 이유로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협의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보상금 증액에 큰 효과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협의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을 해버리면 불복 절차는 진행이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협의 단계에서 재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하느냐? 감정평가에 충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니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감정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재감정평가와 또 재결감정평가는 다른 부분인데, 재결감정평가는 재결이 진행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두 곳이 평가를 하고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이는 재감정평가와 재결감정평가가 다른 개념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탄의 내용은 협의 단계에서 사업 인정이 있는 상태냐 사업 인정이 없는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지보상이라는 제도가 말하는 토지보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명정대하게 산정을 해서 이걸 소유자에게 제시를 하면 소유자는 예,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네요. 계약하시죠.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업 인정이 없이도 협의부터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사무소에 이 토지보상 관련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럼 전화가 오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협의 단계 중이시죠? 그러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 인정 고시 없이 지금 협의 중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답하시는 소유자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서 사업 인정 유무를 묻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꼭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자에게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업 인정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 단계를 진행했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 절차상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항은 사업 인정 고시 없이 지금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을 쭉 그냥 나열해 볼게요. 자, 감정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추천 여부를 이제 묻지 않고 그냥 사업 시행자 두 곳을 선정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산정된 보상금을 소유자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상금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없으니까 수용 권한이 없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도 수용 절차를 진행을 못합니다. 또한 소유자도 좀 급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조속재결을 청구하고 싶은데 사업 인정이 없다 보니까 수용재결 신청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협의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봤을 때는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는 또 행정 절차, 사업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요. 이제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수용 재결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은 저의 내피셜인 부분인데 이제 이런 성향이 있더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사업 시행자가 이제 민감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게 좀 민감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편지를 보내고 소유자의 반응을 이제 지켜봐요. 그래서 사업지구의 이제 주민들이 성향이 어떤지 이제 성향 파악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딱 던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는 사업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시청이나 군청이니까 뭐 여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여기는 중요한 사업구역이 아니야. 어디 이제 중점적인 부분은 이제 집중해서 하는데 여긴 중요하진 않고 그냥 좀 해야 돼. 기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툭 협의부터 던져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의지가 최대한 협의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 꼭 수용까지는 가기 싫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구역은 재감정 평가 많이 합니다. 막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세 번에 막 2, 3년 동안 재감정평만 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수용 안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곳도 있습니다. 제가 전국 토지보상의 사업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업인정 없이 협의 단계부터 진행하는 곳은 대부분이 지자체가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자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보되는 대로 협의 취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의 취득을 고수를 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반면 사업 인정 고시 후 이제 협의 단계를 진행하는 데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막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한 메이저급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정상적으로 딱딱딱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 인정 고시 후 협의 단계를 진행하는 곳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보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성실한 협의를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바로 이제 수용재결 신청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도 내가 급하면 조속재결 청구해서 빨리 또 끝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용재결까지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협의부터 진행을 하다가 사업 인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협의가 원칙이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수용을 허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뜻은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이제 상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용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놓은 행정 절차를 완전히 이행한다면 특별히 수용을 허용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에 나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 없이 협의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협의 절차도 토지보상법에 준수해서 누락되는 절차 없이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이 필요한 단계에 놓이자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 최근에 사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앞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그 절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바로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연치 않게 감정평가 유효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걸려요. 그러면 감정평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협의 절차 하고 재결 신청해야 됩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협의 단계 중에 사업 인정 고시를 받더라도 앞의 단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바로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세요. 협의 단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과 사업 인정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 거에 양도세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정도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세금은 꼭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양도세와 관련된 법령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표현도 보면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이제 양도하는 부분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부분 다 포함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 없던 공익용지로 토지를 이전시키면 거기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양도세 신고는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다.